대구 시내버스 회사가 운영하는 기사식당들이 적게는 몇천만 원, 많게는 2, 3억 원씩 모두 40억 원이 넘는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공공기관마다 정규직 전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오준 회장이 중도 사퇴한 포스코의 차기 회장으로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지만 지난 정권 적폐 인물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모은 기부금만큼 회사도 기부금을 출연하는 이른바 매칭 그랜트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말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5월 21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 동안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날이 서늘했는데요. 오늘도 우리 지역 하늘은 맑지만 기온은 평년을 밑돈다고 하죠. 네, 출근길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높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 아침엔 안개가 조금 끼어 있지만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서늘함은 계속되겠는데요. 주말 동안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날이 꽤 쌀쌀했죠. 오늘도 아침 기온 대구 14도, 안동 12도로 낮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안동 모두 23도 보이면서 평년 기온에 밑돌겠고요. 오늘도 강한 바람이 예상되면서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대기순환이 원활해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 바깥 활동하셔도 좋겠고요. 다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조금씩 평년 기온을 되찾아가겠고요. 다만 수요일 오전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회사가 운영하는 기사식당들이 적게는 몇천만 원, 많게는 2, 3억 원씩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모두 합하면 40억 원이 넘는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회사 6곳의 기사들이 식사를 해결하는 한 기사식당. 국세청은 이곳에 지난달 말까지 세금 3억 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은 회사 기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기사들에게도 식사를 제공한 만큼 식당 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이처럼 대구 시내를 운영하는 버스 기사식당 35곳이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3억 원 정도 세금을 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모두 40억 원이 넘습니다. 기사식당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의 밥값을 지급하고 있는 대구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밥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준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구 시내버스 식당이 대부분 불법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상당수가 대구 도심 외곽지의 개발 제한 구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공원 같은 곳에 있다 보니 식당 허가도 없지만 이런 사정을 뻔히 알고도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사고적으로 들어있지만 건물 허가를 낼 때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제한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식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이 돈싼 만큼 나오고요. 그럼 뭐 멀만한 게 없습니다. 전부 나무리로 채식은 좋게야 좋지만은. 대구시는 식사 질을 높인다며 기사 밥값을 400원 올리기로 했지만 결국 세금 인상분에 불과해 또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이어서 한국가스공사도 비정규직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전산직 직원은 54명,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보안 업무나 통합 정보 시스템 관리 같은 일이 업무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전산직을 제외했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전산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 전산직 중도 상시 지속 업무이므로 정규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해 왔고. 신용보증기금에서도 고객센터 직원들이 여느 공공기관과 다르게 자기들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모두 고도의 전문 인력은 제외할 수 있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랐다고 말합니다. 기관에 따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정규직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달리 해석되는 셈입니다. 전환과정의 노동자 대표가 대화의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방향 정도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발생되는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정부가 지시한 가이드라인을 기관마다 입맛에 따라 제각각 해석을 달리하면서 가능한 비정규직을 줄여보자는 정부의 취지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난달 권오준 회장이 중도 사퇴한 포스코의 차기 회장으로 여러 인물이 오르내리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정권 적폐 인물은 회장에서 제외한다는 주장이 나와서 회장 인선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는 포스코 전현직 고위 임원 6명 정도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가운데 차기 회장 후보로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오인환 장인화 사장을 비롯해 박기용 포스코 에너지 사장 등이 유력하다는 평가입니다. 전직 중에서는 황은현, 김진일, 김준식 전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차기 회장 후보들에 대한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과거 부실 경영의 책임자는 선임 과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는 현재 언급되는 후보 대부분이 정준양과 권오준 회장 시절 포스코의 정경유착과 부실 경영에 연루된 인사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포스코를 망친 내부 적폐 세력이 또다시 포스코를 차지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비리 적폐와의 정리, 결별이 없이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비리 적폐와 관련 있는 분들은 그 수렁에서 그리고 그 패밀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포스코의 내부 순혈주의에 대한 비판과 외부 인사를 통한 독립 경영의 필요성은 권 회장 사퇴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차기 포스코 회장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무엇보다 내부 순혈주의에 치우친 관행에서 벗어나 포스코 차기 회장은 사회이사 5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와 면접을 거쳐 다음 달쯤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포스코 회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개혁 기대감이 반영된 인물이 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320만 원 대 7만 원, 무려 46배나 차이가 나는 이 돈은 학교별 수학여행 비용의 최고와 최저액입니다. 요즘 한창 수학여행 시즌인데요. 부산의 경우에는 초중 고등학교 가운데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난 학교의 학생 1명당 평균 경비가 116만 원에 달했습니다. 부산 MBC에서 조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입니다. 300여 명의 학생들이 배를 타기 위해 모였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는 건데 목적지는 일본 후쿠오카입니다. 3박 4일 일정에 1인당 여행 경비만 45만 원. 그나마 해외 수학여행 치곤 가장 싼 편입니다. 일본은 정말 안 갈랬거든요. 그랬는데 또 수행평가도 있고 또 안 가면 또 그러니까. 배 타고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불안한 마음은 조금 가지고 있어요. 솔직하게 있는데 다 같이 가는 게 또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크게 줄었던 수학여행 참가 학교 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89%인 560여 개 학교가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 20곳이 수학여행지로 해외를 선택했고 이 중 4곳이 초등학교였습니다. 학생 1명당 평균 수학여행 경비만 116만 원, 320만 원을 내고 수학여행을 간 곳도 있습니다. 반면 7만 원짜리 수학여행을 포함해 국내 여행의 평균 비용은 21만 원으로 해외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일단 자제하도록 학교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가 특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국외 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에는 먼저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충분히 지난해 교육청은 24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11,300여 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했지만 지원 상한액이 있다 보니 경제적인 이유로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1학년 때 미리 학생들이 원하는 수학여행지는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같이 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학여행을 포기한 학생들은 별다른 교과 과정 없이 자습을 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안 가는 애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학교에 있어요? 학교에서 뭐 해요? 지난해에만 2,600여 명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상당수일 걸로 추정되지만 교육청은 불참 이유를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직원들이 모은 기부금만큼 회사도 기부금을 출연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매칭 그랜트라고 합니다. 월급의 1%씩을 모아서 복지시설을 후원하는 훈훈한 사업장을 최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회사 강당에 클래식 선율이 흐릅니다.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공연팀입니다. 지역 유일의 오케스트라 공연팀이 서툰 손놀림이지만 지휘자를 따라 합주를 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 보호시설을 비롯해 12개 복지기관을 후원하는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5개 계열사 임직원 5천여 명이 기본급의 1%를 행복나눔 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을 1%를 기부해서 내가 자랑스럽다고도 느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행복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것이죠. 임직원이 낸 기부금만큼 회사도 기부금을 내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1년에 43억여 원이 적립되며 저소득 세대와 학대 피해 아동, 사회적 기업, 발달 장애인 자립, 난치병 치료비,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좀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저희 경영의 궁극적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노사 합의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킨 건데 지역 최초의 직장인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도 이 회사 소속입니다. 나눔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좀 더 가진 사람들이 이웃에게 베푸는 정을 나눴으면 합니다. 나눔과 배려를 몸소 실천하는 기업체 구성원들의 통큰 기부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최근 서울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궁 야간 개장 같은 야행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문화재 복원과 함께 밤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경관 사업을 추진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강원도 관찰사가 머물며 지방행정을 관할했던 원주 강원 가명. 어둠이 내려앉자 낮과는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가명의 정문인 포정루가 은은한 조명을 받아 관청의 위엄을 드러내고 관찰사가 진물을 보던 선화당은 밤에도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가명의 뒤뜰이자 정원인 후원은 정자와 나무다리, 연못 등이 아름다운 조명과 어우러져 봄밤의 정취를 돋웁니다. 이렇게 이쁘게 해놓으니까 더 접근하기도 좋아가지고 되게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원주 시내에 가까운데 이런 게 언제 완성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원주시는 23년 만에 강원 가명 복원을 마무리하면서 야간 경관 사업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복원을 진행하면서도 현대를 사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겁니다. 100년 전 의료 선교를 위해 원주에 온 외국인 선교사들이 살던 사택. 유신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에 나선 지학순주교가 원주 선언을 했던 원동 성당도 야간 조명을 갖추고 시민들을 맞고 있습니다. 역사와 밤의 정취를 아우른 야행 프로그램도 열리면서 지역 문화재의 새로운 활용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국도변에 들어선 봉화 로컬 푸드가 개장 2년 만에 월 매출액이 2억 원에 근접하는 등 급성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 매장 운영에 나선 농가들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가격 관리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박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370평이 넘는 매장 안이 농산물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상치, 오이, 쑥갓, 참외, 수박 등 제철에 나는 채소, 과일에다 잡곡, 한약재 등 품목도 다양합니다. 모두 봉화 지역 농가들이 직접 재배한 것들입니다. 싱싱하고 좀 여기 시골에서 농사 재배를 했으니까 깨끗하고 완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구입해 가요. 한 번씩 올 때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뭐니 해도 봄철 나물입니다. 매대의 나물을 진열하자마자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고추잎 취나물하고 부지깽이 나물. 물건이 싱싱하고 또 믿을 수 있고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전 자주 들려요. 이 같은 추세라면 당초 계획했던 올 연매출 15억 원은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 울진간 국도 4차선 확장으로 접근이 쉬워진 데다 관광 차량이 급증하면서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약 한 50% 오시고요. 36번 국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인근 도시의 영주나 울진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약 한 50% 됩니다. 여느 로컬푸드 매장처럼 이곳도 농가들이 매일 아침 농산물을 수확해 가격표를 붙이고 매장에 진열하며 안 팔린 것은 그날그날 회수의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다만 매장을 농가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 더욱 엄격한 품질과 가격 관리에 나서면서 고객들로부터 한층 높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정동극장이 선보여온 경주 브랜드 공연 네 번째 이야기가 막을 올립니다. 에밀레종 설화를 각색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김정진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신명나는 전통 선율과 화려한 볼거리, 정동극장의 경주 브랜드 공연의 네 번째 모티브는 에밀레종 설화입니다. 비극적인 탄생 설화를 간직한 해공왕과 가상의 여인 에밀레의 애절한 사랑을 성덕대왕 신종설화에 녹여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몸을 바치는 그런 영혼이 맑은 인물이기 때문에 꾸미지 않고 더해지지 않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몸으로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경주를 대표하는 공연 문화로 출발한 정동극장의 경주 브랜드 공연은 지금까지 30만 가까이 관객을 모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극찬을 받았던 미소, 신국의 땅 신라 제작진들이 다시 뭉쳐 기대를 더합니다. 가장 신라스럽고 경주스럽고 이런 데다 포인트를 많이 줬고요.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또 특히 한국령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선덕여왕과 화랑, 실크로 등처럼 경주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려온 정동극장. 석굴암과 월정교, 불국사를 배경으로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이번 공연이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경주시립합창단 가정의 달 특별음악회를 경주예술의 전당 원화홀에서 만날 수 있고 배정옥 작가의 연꽃 이야기가 경주 갤러리 라우에서 민경희 작가의 도예전이 포항 명작 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정진이었습니다. 군 부대나 집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 투표는 내일부터 26일까지 해야 합니다.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 장애로 움직이기 힘들거나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군인이나 경찰 등은 오는 26일까지 주민등록 주민센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청서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주민센터에서 구할 수 있고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오늘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논의하려는 국회를 규탄하며 민주노총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여당 후보들 캠프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적본부 조합원 7명은 어젯밤부터 임대윤 대구시장 후보 캠프에서 농성에 들어가며 촛불 정권임을 자임하는 집권당이 최저임금 논의에서 노사 당사자를 제외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국회가 전기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를 산입 범위에 포함해 최저임금을 삭감하려 한다며 이 논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2학년과 3학년 때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학과 중심 진로 진학 상담 가이드북을 발간해 전체 고등학교에 배부했습니다. 가이드북에는 수강하고 싶은 과목에 대한 수요 조사와 함께 각 대학 학과에 대한 설명과 학생 본인이 그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받는 첫 번째 학년으로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자신의 진로에 맞는 선택 과목을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대학교들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경북대학교가 10억 8,500만 원, 계명대학교 9억 9,100만 원, 금호 공과대학교는 4억 4,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들 대학교들은 대입 전형을 줄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을 확대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대입 전형을 운영한 점을 인정받아 선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대학 입학 전형이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소백산 철쭉제가 다음 주말인 26일 개막합니다. 5월 하순에 꽃이 피는 소백산 철쭉은 해발 1,400m 안팎의 연화봉과 비로봉 사이 능선을 따라 대규모 군락을 이룬 가운데 6월 말까지 장관이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에는 소백산 여우를 캐릭터로 활용한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영덕에 산에서 나는 버섯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전국 최초로 설립됩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20년까지 영덕군 지품면 3활이 2,600여 제곱미터터의 임산버섯 전문 연구센터를 건립합니다. 버섯 연구시설을 비롯해 종균 배양시설, 송이 소나무 생산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6년까지 천연물 신약 후보물질 8종을 개발해 특허 등록과 기술 이전 등 22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아침엔 안개가 끼어 있지만 조금씩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서늘함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날이 꽤 쌀쌀했죠. 오늘도 아침 기온 대구 14도, 안동 12도 보이면서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와 안동 모두 23도 보이면서 평년 기온에 밑돌겠고요. 오늘도 강한 바람이 예상되면서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마스크 없이 바깥 활동하셔도 좋겠는데요. 다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14도, 영천 14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3도, 영천 21도로 평년을 밑돌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11도, 구미 13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 22도, 구미 23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2도, 봉화 6도로 출근길 서늘합니다. 낮에는 안동 23도, 봉화 22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 20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강한 바람과 함께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대체로 평년 기온에 조금씩 찾아가겠는데요. 다만 수요일 아침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